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사후 잘만 하면 내친김에 통일도 가능하다, 이런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소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시간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흥미로워하는 분들이 좀 많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가 사망 또는 회복 불능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후계자가 김여정이 되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그 자리 자체가 확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이 서로의 지분을 두고서 다투는 형국이 될 것인데, 북한의 김정은은 친중파 장성택을 몰아내고 집권했고, 트럼프와 이 표면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친미 정권이 세워질 확률이 높다. 반면 친중 정책을 써왔던 이 문재인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욱더 친중 지향적인 그런 국가가 될 확률이 높다. 결과적으로 북한에는 이 친미 정권이, 남한에는 친중 지향적인 정권이 유지가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큰 그림 자체는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우리는 친중보다는 친미 정책을 써야 안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도 이 안보가 지켜지는 그 테두리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의 우방, 이 미국 쪽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예상한 대로 김정은 사후 이 북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반대로 우리가 친중 정책을 계속 취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통일이라는 것은 요원해집니다. 그동안 민족 통일 얘기는 오히려 이 진보 진영에서 더욱더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친미 정책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중 친미 정책을 취해야만 통일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정은 사후 이 북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우리도 이 친미 정책을 써야만 서로 이 남북 간의 동질감이 더욱 강하게 생길 것이고, 이러면은 통일도 더욱 가까워진다, 뭐 이런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친미인데 우리가 반중이라면 결코 통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 남한과 북한을 서로 하나씩 붙잡고서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형국이라면은 지난 수십 년간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북한이 친미 정권이고 우리가 친중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강대국들이 코리아라는 이러한 작은 나라의 다리를 하나씩 붙잡고 서로 내 거라면서 잡아당기는 것은요,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모두 친미 반중적인 국가가 된다면은 더 이상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실리 외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쪽이든 종국적으로 이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외교 정책을 보면요,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친화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테고요. 자,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실리가 아니라 감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없는 그런 한국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에게 당했던 그런 치욕의 역사를, 그것을 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데, 현 정권은요, 국내 정치 상황에 이것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반일 감정을 써먹었던 것입니다. 악용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가 맞는 것인데, 과연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 CNN 뉴스에서 최초로 언급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김정은의 신변이 위태롭다,
또는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요, 특이 동향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특이 동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인데요. 현 정부는 무언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시원하게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의 신변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요,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자, 그만큼 이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나 상세한 설명이 없이 단순히 특이 동향 없다, 이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성의가 없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캐치를 해서 사망했을 경우, 건재했을 경우, 회복 불능의 위중한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도 빨리 보조를 맞추어서 반중 친미 정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또다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외교 노선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에요,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가 친중 정책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남한만 엇박자를 내면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고요.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고 국정원이든 어디든 모든 기관을 활용해서 정보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해외 외신들이 전하는 바로는,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왕이 외교부장의 조카도 김정은이 사망했다고 하고 지성호 당선인도 김정은이가 99% 사망했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북한이 이 김정은의 장례식을 준비 중이라고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로 이미 김정은이가 사망을 했거나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라면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한 정부가 무슨 일을 할지 참으로 의아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고 뒷짐을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만 했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안테나를 예리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내 외신 보도는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점점 소리 높이고 있는 반면에 김정은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요, 사망설 또는 회복 불능설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을 매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가 발언했던 그 내용의 변천사를 이것만 살펴봐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에 CNN에서 김정은 관련 기사를 딱 내보냈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는 4월 21일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냥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바로 이틀 뒤인 4월 23일자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NN, 이곳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했고 CNN 보도는 오래된 문서에 바탕한 것이라면서 부정확한 방송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4월 27일자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비교적 알고 있다. 아마 멀지 않은 시점에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8일자에는 백악관에서 이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회동 당시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30일자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저 지금 당장은 김정은에 관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 그리고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만일의 사태이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의 발언을 정리를 하자면은 최초 21일자에는 모른다. 23일자에는 이 CNN 보도는 허위이다. 27일자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안다. 28일자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자에는 알지만 말 못한다.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모른다에서 허위라고 비난했다가 가장 최근에는 잘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그래도 트럼프는 솔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래도 미국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다. 하지만 말 못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정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그저 특이 동향 없다. 이런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미 국무장관의 이 발언 추이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좋다는 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김정은이가 최소한 사망한 것은 아닐지라도 굉장한 중병을 앓고 있거나 회복 불능에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냥 특이 동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말하기가 곤란하다. 좀 회피하고 싶다. 딱 그런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북한 상황이 급변을 하고 있는 이 위급한 시기에 이러한 태도로 일관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가 크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북한 김정은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보고는 말보다는 뭔가 근거 있고 구체적인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큰 그림으로 볼 때 북한 사태를 두고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30일 이 백악관에서 열렸던 노년층 건강 지원 확대 행사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증거를 내가 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그냥 봤다는 얘기는 확신한다는 얘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거기서 연구 중이던 그 바이러스가 유출되면서 중국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얘기는 최근까지 음모론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었는데 지금은요, 미국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을 궁지에 몰아놓고 북한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 직전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밝혀서 그 싸움에서 상대방에 비해서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북한 사태를 두고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점점 심화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항상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고, 일본 역시 호시탐탐 자신들의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도 남아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나라가 위태롭지 않도록 적절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그럴 의무가 지금 위정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친미 반중 정책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서 장기적으로 이 친미 정부가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북한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면요, 통일도 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세워질 친미 정권이라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여기에 역행을 해서 계속해서 반중 정책을 취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